인사드리겠습니다. 구강사 엄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짝짝. 되게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하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년이 내 학년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지나왔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있을 이야기들이니까 여러분들 한 땀 한 땀 잘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리는 거 없이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미경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시 준비하는 고2입니다. 엄매 선택 예정이고 모고 100분이 99에서 98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겨울방학에 대치로 수업 받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학원은 안 다니고 수능까지 국어 공부 로드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한번 요거는 가보도록 하죠. 현재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학교 2학년 최상위 친구로 딱 카테고리가 나뉘어질 것 같네요. 그죠? 99에서 198이면 1등급인데 이제 최대 고민은 이거죠. 지금 1등급이 수능 1등급이냐 고3 1등급이냐. 결론! Nope. 아니다. 방심하면 날아간다 이거죠. 현재 1등급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3등급까지 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3등급.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큰 차이가 오는 거냐면 마음가짐에서부터 차이가 와요. 고2 때 모의고사는 굉장히 편안한 느낌으로 문제를 풀거든요. 예. 내가 풀더라도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냥 푸는 거지 뭐. 고2 모의고사 끝나고 그날 바로 피드백 하는 친구는 거의 없을걸요? 대부분 아마 피드백 안 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가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가 나는 모의고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느낌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고3 아이들이 모의평가를 치고 나서는 바로 하루 이틀 안에 완벽 분석 해제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 멘탈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되게 편안하다. 그러니까 1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고2 레벨 문제와 고3 문제가 격차가 엄청 심해요. 대한국인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1등급이 많다. 근데 그 아이가 과연 1등급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허점 하나 더 있어요. 고2의 1등급은 재수생, 삼수생이 빠져있죠. 빠져있습니다. 이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같은 맥락으로 그러면 고1 1등급은 의미가 있을까? 어때요? 의미가 있을까요? 소소하게 의미가 있다. 굉장히 어떻게? 소소하게 의미가 있다. 흐르는 강물처럼이 말씀하셨네요. 거꾸로 고2, 2, 3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냐? 고3? 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예. 우리 아이의 기초 역량 정도를 파악하는 정도로 파악하는 게 좋고 실전은 이제 고3 때부터 시작돼요. 그 압박감, 그렇죠. 지니님이 그러시네. 고1부터 고3까지 심지어 10월까지 계속 1등급이었던 아이가 수능날 2등급 떴다. 이런 경우. 그래도 우리 아이는 정말 선방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것도 잘한 겁니다. 수능은 더 극한의 상황이라서 3등급까지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로드맵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제가 만약에 최상위권이다 그러면 현재 고2인데 고3 넘어간다. 그러면 겨울방학이겠죠. 겨울방학이 있고 그 다음에 3월 4월 있겠죠. 3, 4, 5월 있겠죠. 3월 있고요. 4월 5월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6월 있고요. 그 다음에 7, 8월 있나요? 7, 8월 있고요. 9월 있고요. 10, 11월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 고3이잖아요. 요 그림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겨울방학 때는 무조건 뭐 수업을 들어야 되냐면은 문제를 풀이하고, 그죠? 그리고 지문을 독해하는데 특화된 방법론 수업을 찾아서 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방법론 수업을 찾아서 들어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요즘에는 사실 제가 방법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금 대치동에 있는 거의 모든 1타 강사들이 방법론이라는 이야기를 진짜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 자신만의 방법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마다 문제풀이 스타일과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가게끔 한 강사를 꾸준히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선생님을 자주 바꾸지 말아라. 국어 성적은 선생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쵸? 아직 나올 때가 되지 않은 거다. 내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 팩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딘가 인강을 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은 다 좋은 방법론들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처럼 말하고 그 사람처럼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서 체화되려고 노력하는 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죠? 이것저것 방법론을 섞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뭐 듣는다? 방법론 수업. 방법론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고요. 이때 하나 더 해야 돼요. 우리 친구가 뭐를 했냐면 우리 보여 언매 선택 예정이죠? 그러면 언매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언매 마스터. 처음부터 확 와닿는 얘기죠. 그렇죠? 언매 마스터 맞아요. 언매를 정말 최악인 경우가 뭐냐면 언매를 마치 사탐처럼 생각해서 6월부터 언매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지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절대 점수가 안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내가 고2인데 고3 때 언매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사실 지금 70% 정도는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언매 선택하려는 사람은 고3이 되기 전에 이미 몇 퍼센트? 70%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 완성이 이미 돼 있어야 된다. 이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됐다. 지금이라도 아직 안 늦었으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언매를 한번 진짜 열심히 파보시고 그래도 내가 언매가 점수 안 나온다. 너무 모르겠다. 외우는 거 싫어한다? 그러면 화작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3월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채팅 한번 쳐볼까요? 정시준비 vs 내신준비. 자, 채팅 한번 쳐주세요. 정답은 3월은 여러분 정시입니다. 정시입니다. 이게 되게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3학년 때요. 3학년 때 고3인데 3월은요 내신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수능 특강으로 시험이 나오는데 아직 수특 진도가 다 안 나갔다 입니다. 예, 정시 준비하는 게 맞아요. 예, 수특 진도가 안 나갔다 이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루시아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간담을 서늘하게 이제 하셨을 텐데 고2 3월 언제냐? 고2 3월 내신 vs 정시 가죠. 정시 vs 내신. 자, 골라보세요. 정답은 여전히 정시다 입니다. 자, 여전히 정시입니다. 3월까진 정신이에요, 여러분. 정시. 3월까지 정시입니다. 3월 적어도 셋째 주까진 정시. 이게 여기가 최악의 구간, 낭비 구간, 실력 차가 벌어지는 구간.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내신 학원을 많이 다니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학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3월부터 내신 준비를 하는데, 네, 3월은 무조건 정시입니다. 내신 준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3월부터는 내신 준비를 하는데 내신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안 돼요. 예. 왜냐면 3월은 이제 진도 나가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배워도 결국에는 다 까먹고 열심히 한 달 내내 디립다 공부를 했는데 시험 범위가 바뀌어서 공수표, 그게 뭐라고 하죠? 이게 이렇게 휘루루룽 이렇게 하늘로 날아갑니다.
이 경우가 정말 많아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쉬이 지칩니다. 내신 공부는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내신 공부하다가 중간고사까지 달리고 다시 또 기말고사 달리면 1년 내내 긴장 상태를 하기 때문에 애들이 금방 지쳐서 오히려 내신 준비 기간 열을 남겨두고 기운이 빠져요. 네. 기운이 빠집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은 기본적으로 자, 수행 플러스 정시가 정답이고요. 이런 학원을 조심하라. 3월 첫째 주부터 우리는 한 선생님이 정시랑 내신을 모두 가르치세요 라고 하는 학원이 있다면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 강사가 정시와 내신을 모두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팩트다. 정시 내신은 파트도 다르고 분야도 달라요. 그리고 저걸 한다는 거는 한 강사가 한 10개의 학교 정도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동네 학원 같은 경우는 보통 내신에 포커싱 맞춰져 있어. 정시 때는 그냥 시간 때우려고 가는 거예요. 그 기간에 저는 추천해드리는 건 3월 달에는 인강을 좀 타이트한 정시 인강을 듣거나 현강, 주요 메인 장소에 있는 현강 수능 대비 강의를 들으시기를 저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학원인데 많은 학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이 정시랑 내신을 다 하는 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신 때 다닌다고 하면 안 받아준다. 그래서 끊을 수가 없다. 요즘 학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럼 그 학원을 끊으세요. 어차피 그거 아니어도 잘 나옵니다. 대부분 저도 포함해서 3월에는 거의 모든 수능 강사들이 특강을 하나씩 다 열어요. 3, 4주짜리. 그거 선택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알차고 정말 내가 그냥 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을 수 있고요. 특히 고1, 2 때 그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수능을 함께 갖고 있어야지 실제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고3 때만 수능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약에 고1, 2 때부터 수능을 염두에 두고 공부한다? 그러면 고3 때는 기본 2등급 정도는 스타트로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인강도 너무 많으니까 요즘에는. 네. 자, 그 다음에 4월달, 그죠? 4월에는 뭐 해야 됩니까? 4월, 5월에는 뭐 합니까? 다시 내신에 올인하셔야 되겠죠? 진짜 정말 올인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 5월에서 6월 넘어갈 때, 자, 한 달 비죠? 이때 뭐 해야 돼요? 이때 다시 뭐 합니까? 정시하셔야 됩니다. 정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다시 내신. 요렇게 정시 내신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는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커리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 메꿔야 되겠죠? 이때부터 보통 뭐하냐? 모의고사 풀이 반 들어가거나 아니면 심화반, 방법론 심화반도 좋고요. 이때 여름방학 때 해야 되는 건 약점 잡기, 이거 해야 돼요. 자, 여기 별표 한번 쳐볼까요? 여름방학 때 약점 잡기. 마지막 기회예요. 여름방학 때 약점 잡기 마지막 기회.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자, 여름방학 때 약점을 잡겠다는 건 언제 내 약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 여름방학 전에 알고 있어야 된다. 여름방학 전에 약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해야 될지 정말 나노 단위로, 분석 단위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때 컨설팅도 추천해 드립니다. 컨설팅 해보거나 학원 선생님께 1대1 면담을 요청해서 제가 어느 파트가 부족한지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는 되게 적극 추천해 드려요.
아시겠죠? 자, 이런 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8월 끝나고 8월 중순부터는 이제 뭐야? 모의고사 실전.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수능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부분 겹치는 내용이라서 한번 쫙 로드맵 잡아봤습니다.